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 10가지. 당신의 노후 정말 괜찮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노후, 과연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멀었어.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 어느새 50대, 60대가 돼 있죠.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선택들,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그 실수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실수들을 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해결책까지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젊을 때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늦게 자고 아무리 자극적인 걸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40대 직장인 김 씨는 매일 야근에 치여 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죠.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서 혈압이 오르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또 다른 예로는 50대 박 사장님은 20대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루 한 갑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0대가 되자 숨이 차기 시작하더니 병원에서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연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해결책으로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이 말 정말 맞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나중에 내가 받게 됩니다. 운동은 헬스장 가서 땀 뻘뻘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30분이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내가 모르는 질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 재테크 없이 돈을 무작정 쓴다. 돈이 있을 때 마음껏 쓰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하면 은퇴 후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0대 직장인 이 과장은 월급이 들어오면 사고 싶은 것부터 샀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해외여행.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0대 중반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실직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또 다른 예로는 60대 김 씨는 국민연금만 믿고 살았습니다. 연금 나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70대가 되어서도 경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돈은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일정 부분은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연금도 국민연금 하나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걸 추가로 준비하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돈보다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퇴직한 60대 정 씨는 회사에서 승진에만 집중했어요. 가족과도 대화가 줄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연락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집에서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시골로 이사간 70대 한씨 부부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도시를 떠났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유지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은퇴 후 아무 계획이 없다. 퇴직하고 나면 좀 쉬면 되지.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보내다 보면 무료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울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점점 피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삶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노후가 행복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대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은퇴하면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TV도 보고 늦잠도 자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며 편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매일 같은 생활이 지겹고 점점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예로는 70대 박 씨는 퇴직 후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도 바빠서 만날 사람이 없었고 마땅한 취미도 없어서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사회와 점점 멀어지고 무기력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게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사회 활동을 하거나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거나 하루 1시간씩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노후가 훨씬 활기차질 수 있어요. 나중에 뭐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 우리 자식한테 다 주면 나중에 보답하겠지. 자녀들이 힘드니까 부모가 도와줘야지. 부모 마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기고 나면 정작 부모 자신은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고 결국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느라 부모를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대 김 씨 부부는 은퇴 전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모은 돈 다 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 자금, 집 마련, 사업 자금으로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고맙다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정작 본인들의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자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국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다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60대 최 씨는 평생 살던 집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어요. 어차피 내 재산이니 미리 주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고 결국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최 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건 당연한 마음이지만 본인의 노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면 부모님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가 꼭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다면 본인의 생활비와 거주지를 확실히 챙긴 후 남는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넘겨줄 때도 차후 생활 보장을 위한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다. 돈만 있으면 괜찮겠지. 퇴직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기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허전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관계가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나 사회적 모임에서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한 60대 정 씨는 회사에서 승진에만 집중했어요. 가족과도 대화가 줄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연락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70대 한 씨 부부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도시를 떠났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이웃들과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점점 외로워졌어요. 결국 몇 년 후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이미 친구들과 멀어진 뒤였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어울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작은 모임에도 참여하고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질수록 노후는 더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일곱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무시한다. 나는 건강하니까 보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병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큰 병이 아니어도 작은 질병 하나가 반복되면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젊을 때부터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50대 최 씨는 평생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60대가 되자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병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보험을 들어뒀다면 부담이 덜했을 텐데 결국 후회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70대 한 씨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이 없어서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노후 생활비를 다 쓰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죠. 해결책으로는 젊을 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꼭 가입해 두세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아예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생긴 후에는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니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덟째, 은퇴 후 고정 수입을 마련하지 않는다.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중요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다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김 씨는 국민연금만 믿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했죠. 결국 70대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60대 박 씨는 은퇴 후 월세 수입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한동안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연금뿐만 아니라 임대 수입, 배당금, 부업 등 추가적인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준비하거나 주식 배당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홉째, 집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집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노후에 거주할 집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사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65세 김 씨 부부는 평생 전세로 살다가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됐어요. 또 다른 예로는 70대 박 씨는 은퇴 후 시골에서 살고 싶어 무작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병원도 멀고
대중교통도 불편해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노후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후에는 집을 옮기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미리 은퇴 후 어디에서 살지 고민해보고 최소한 자신의 소득과 노후 생활에 맞는 집을 미리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열째, 행복을 미루고 산다. 나중에 돈 모으면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행복을 미루다 보면 결국 평생 참고만 살다가 정작 즐길 시간에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50대 윤 씨는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어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0대가 되자 건강이 나빠지면서 여행은커녕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또 다른 예로는 60대 최 씨는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즐기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늘 이를 최우선으로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졌고 그제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 10가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거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잖아. 나중에 더 여유로울 때 준비하면 되겠지.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하고 수입의 일부라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녀를 도와주되 내 노후 자금은 확실히 챙기고 은퇴 후에도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